하는 이야기는 사실상 공식적인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이제 여러분이 지사장으로 활동하기 위해서 모든 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그대로 모든 게 다 지속된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업그레이드가 될 거고, 내용도 바뀔 거고, 여러분에게 불리하지 않은 거라면 저희가 수시로 바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불리하게 뭔가를 바꿔야 되는 거라면 가급적이면 여러분하고 상의하고 회의도 통해서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에게 불이익이 없는 상태로 뭔가 좋은 쪽으로 바꾸는 거라면 저희가 하나하나 그거를 다 말씀드리고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 계속해서 지속된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점 여러분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오늘은 일단 공식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첫 번째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떤 분도 가끔씩 계약서 안 쓰냐고 하는데요. 계약서 안 쓰냐고 하는데 오늘 제 얘기가 계약서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녹화를 해놓을 거니까 여러분, 제가 나중에 제가 한 말을 지키지 못하면 여러분들, 네, 충분하게 지적을 해주시고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지금부터 외식산업신문 지사장. 사실 제가 제목은 성공전략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사실 그 내용으로만 구성하지는 않았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 자료를 드릴까 말까 사실 고민을 했는데 그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오리엔테이션을 하려면 저도 내용을 정리해 놨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뭐 발표 자료 형태로 해서 멋지게 만들어 놓질 않았고, 제가 꼭 해야 될 이야기를 정리해 놓은 강의 노트가 있는데 이 강의 노트는 여러분에게 드리는 게 맞겠다. 사실 페이지로는 2페이지밖에 안 되지만 내용은 방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일단은 그거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오늘 화면에도 띄우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 화면을 띄울 때는 띄워놓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오늘 인원이 많다 보니까 사실 지금 총 41명이세요. 40명인가? 그러니까 지사장으로 일단 저희가 1차, 2차 설명회를 통해서 모아진 분들이 총 40명이기 때문에 인원이 꽤 많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못 오신 분들은 영상으로 대체를 할 건데,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듣거나 여러분에게 마이크를 켜드리기는 오늘은 쉽지 않을 것 같고, 이따 다 끝나고 만약에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으면 그때 질문을 할 때는 여러분 중에 마이크가 준비되신 분들은 마이크를 통해서 질문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그죠? 그리고 만약에 그렇지 못한 분들은 채팅창에다가 질문을 해주시면 답을 최대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급적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시간 반 이내에 무조건 끝내는 걸로 하고, 그래서 제가 말을 좀 빨리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말을 빨리 하다 보면, 네, 좀 먼저 끝날 수도 있는 거니까 그 점은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맨 먼저 화면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설명회 때도 1차 설명회 때는 보여드리지 못했고 2차 설명회 때 여러분에게 보여드렸던 자료입니다. 외식산업신문 지사장 운영 매뉴얼이라고 되어 있고요. 표지를 포함해서 페이지가 158페이지로 되어 있어요. 방대한 양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에게 이걸 드리는 게 과연 좋을 거냐 나쁠 거냐 저희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일단 뭐 매뉴얼이니까 드리는 게 맞겠다. 근데 매뉴얼이 여러분 항상 뭐가 문제냐면 이 매뉴얼대로 모든 게 진행되면 좋은데 매뉴얼은 계속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제 이렇게 단행본처럼 책을 드리지는 않는 건데, 뭐 여러분하고는 뭐 특별하게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이야기를 다 얘기를 했으니까 이 매뉴얼에 있는 대로 모든 걸 제가 약속하는 게 아니라, 매뉴얼은 그야말로 여러분에게 최소한의 가이드 또는 예를 들면 참고 자료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뉴얼은 뭐 특별하게 멋지게 만들어진 건 아니고 그냥 저희가 지사장님들이 해야 될 일들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방대하게 만들어 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자료는 드릴 텐데 여러분, 이거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드리지 않을 거예요. 운영 매뉴얼은 첫 번째 기사가 등록이 되신 분들에게만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건 저희 입장을 좀 양해를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간다는 보장은 없어요. 여기 계신 분들께 설명회 한번 듣고 괜찮은 것 같아서 참여하겠다, 그리고 지역 비어 있으면 저희가 권한을 드렸기 때문에 사실은 다 같이 간다라는 보장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적어도 첫 번째 기사가 공식적으로 등록된 분들에게 이 외식산업신문 지사장 운영 매뉴얼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점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 일단 이거는 참고하는 정도만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것 중심으로 진행하시면 전혀 일단 문제는 없을 겁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다고 했던 자료는 제가
잠깐 화면을 띄우겠습니다. 드린다고 했던 자료. 네, 정말 심플합니다. 그죠? 정말 심플합니다. 두 페이지로 정리했고요. 제가 여기 두 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이제 저희 여러분 앞으로 담당하게 될 저희 노용수 이사가 저한테 걱정하는 게 이 이야기를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한 시간 반 동안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페이지로는 두 페이지밖에 안 되지만 정말 방대한 양이 들어있고, 그래서 제가 아까 못다한 이야기가 혹시라도 있으면 그냥 다음 기회로 넘기겠다. 오늘은 한 시간 반에 무조건 끝내겠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이제 가급적이면 저는 다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최대한 말을 빨리 할 겁니다. 첫 번째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지금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지사장 운영 매뉴얼 배포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첫 번째 기사가 등록되면 배포하겠다라고, 네, 제가 오늘 미리 계획을 하고 온 걸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첫 번째 기사가 등록된다는 건 여러 의미가 있어요. 우리 매주 기사를 하나씩 쓰기로 했던 약속을 지키는 차원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이 첫 번째 기사를 등록을 하면서 기사 등록 방법에 대해서 숙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적어도 그 정도 숙지되신 분들에게 운영 매뉴얼은 드리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참고 자료로만 쓰라는 게 분명히 제가 지금 두 번째 줄에 써놨는데요. 매뉴얼은 어차피 계속 바뀌는 겁니다. 운영 매뉴얼은 계속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그냥 맨 처음에 드리는 매뉴얼은 그냥 여러분들에게 어찌 보면 구경하라고 드리는 자료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도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계속 내용을 바꿔갈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좀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면, 여러분 프랜차이즈 회사도 마찬가지지만 운영 매뉴얼이 계속 바뀔 때 본사에게만 그 매뉴얼 바뀌는 거를 기대하시면 사실은 발전하기 어렵고요. 여러분들이 그 운영 매뉴얼을 바꾸는데 도와주시면 가장 실질적인 매뉴얼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느 날 갑자기 뭐 몇 페이지에서 몇 페이지까지 구성하라고 얘기를 안 하겠지만, 여러분이 그 매뉴얼을 보면서 이 매뉴얼을 이렇게 바꾸면 좋겠다라고 저희하고 충분히 상의하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좋은 내용으로 구성을 해주면, 예를 들어 그게 한 페이지가 됐던 두 페이지가 됐던 매뉴얼이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공헌하게 되는 거거든요. 저희는 최대한 그런 걸 도와주시는 분들에게 최대한 다른 분들에 비해서 유리하게, 모든 것을 유리하게 가져가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제가 보상 시스템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여기서 제가 뭐 어떻게 보상을 하겠다라고 다짐을 하는 것보다 운영 매뉴얼을 바꾸는데 여러분이 공헌을 해주신다는 얘기는 결국 우리가 함께 운영 체계를 만들어 간다는 얘기니까 여러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운영 매뉴얼 얘기는 더 하지 않고요. 첫 번째 기사가 등록되면 모두에게 드리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 지금 외식 경영 전문가 양성 과정을 듣고 계신 분들 계실 거고요. 또는 이미 들으신 분들은 당연히 들을 필요가 없으니까 안 들을 거고, 그 다음에 듣긴 들어야 되는데 아직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이번 외식 경영 전문가 과정이 15기 과정인데요. 15기 과정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는 의무라는 용어를 쓰진 않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교육을 반드시 들어야 된다라고 제가 굳이 의무사항처럼 강조하지는 않을 건데, 여러분 외식경영 전문가 과정을 듣지 않으면 소통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앞으로 외식업체들을 우리는 도와줘야 되고, 여러분 혼자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함께 도와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저희만의 일종의 언어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의 공통적인 언어를 가장 잘 일단 모아놓은 게 외식경영 전문가 양성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여러분에게 돈을 안 받겠다고 얘기를 했고, 교육을 듣게 해드리겠다고 했으니까, 일단 이번이 아니라 하더라도 꼭 들으셔야 되고요. 이걸 들어야 여러분들이 외식업체를 제대로 도와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제가 그 두 줄을 써놨는데 여러분 좀 크게 조금 더 키울게요. 자, 일단 외식경영 전문가 양성 과정은 매뉴얼로서 역할을 할 거고, 이게 수익 모델로서 역할도 할 거다. 왜냐하면 외식경영 전문가 양성 과정은 결국 여러분이 교육생 모집에 공헌을 하게 되면 그에 대한 대가를 드릴 건데, 어떤 분들도 여기서부터 수수료가 궁금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아직 수수료에 대한 확정안이 결정되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일정 부분 100%를 다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외식경영 전문가 양성 과정이 32만 원, 할인해서 32만 원이면 32만 원 중에 보통은 본사하고 여러분하고 나눠야 될 거 아닙니까? 일반적으로는. 근데 저희가 일정한 기준까지는 100%를 다 드리는 분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
첫 번째로 어찌 보면 실험일 수도 있는데 외식경영 전문가 과정은 아니지만 4월 말부터 시작되는 프랜차이즈 전문가 양성 과정은 제가 여러분에게 일단 첫 번째 약속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교육생 모집을 도와주시면 여러분이 이게 지금 외식산업신문 지사장님들의 한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지사장님들의 경우에 그 숫자를 세서요. 저희가 20명까지는 수수료를 다 드릴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김보민 지사장님 보이시는데 김보민 대표님이 만약에 4월 29일 날 시작하는 프랜차이즈 전문가 과정에 3명을 예를 들면 수강 신청을 했다. 지금 남양주에서 예를 들면 3명이 그 외식산업신문을 통해서 수강 신청을 했고 그분들이 32만 원을 납부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근데 그 김보민 대표님이 등록시킨 3분이 지사장님들이 등록시킨 총 20명 안에 있다면 김보민 대표님께는 96만 원을 수수료를 다 지급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아마 이런 시스템 본 적이 별로 없으실 건데요. 저희는 그런 방법들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제가 이 외식경영 전문가 양성 과정이 수익 모델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언제든 이걸 가지고 수익 창출을 할 수 있게 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고요. 제가 아까 확정하지 않았다라는 게 제가 4월 29일 거는 20명까지라고 20명까지는 다 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뭐 예를 들어서 20명에서 끊어질지 15명에서 끊어질지 30명까지 갈지 그거는 이제 그때그때 상황이 좀 달라질 수 있어서 제가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는 거고요. 일단 4월 29일 날 시작되는 프랜차이즈 전문가 양성 과정은 외식산업신문 지사장님들의 범위에서는 20명까지 교육비를 100%다 수수료로 드리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또 한 가지. 여러분, 이 교육과정 30시간짜리인데요. 이 교육과정이 두 가지 다른 교육으로 연계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 외식 창업을 제대로 준비하는 방법 해가지고 스마트 외식 창업 실전 과정이라고 있거든요. 이 스마트 외식 창업 실전 과정은 총 60시간인데요. 지금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외식 경영 전문가 양성 과정 30시간에 창업 컨설턴트 과정 30시간이에요. 그래서 60시간이거든요. 그 60시간이 가격으로는 52만 원이라는 파격적인 가격으로 설정이 되는데요. 어쨌든 이 외식 경영 전문가 양성 과정이 한 번 쓰이는 게 아니라 외식 창업 과정에서 한 번 쓰이고 또 두 번째로 외식 프랜차이즈 과정 있죠? 외식 프랜차이즈 실전 과정이라고 있죠? 이 외식 프랜차이즈 실전 과정이 총 60시간이거든요. 그 60시간이 어떻게 구성되냐면 외식 경영 전문가 과정 30시간에 프랜차이즈 전문가 과정 30시간 해서 60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똑같은 교육과정이 다른 이름으로 교육과정으로 쓰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교육과정을 충분하게 이해를 하셔야 다른 분들한테 이 교육이 어떤 사람에게 적합하겠다. 예를 들면 외식 프랜차이즈를 준비하는 분들에게 이 교육이 정말로 좋겠다, 안 좋겠다를 여러분이 판단하셔야 추천도 하고 또 그걸 이용해서 그분들을 도와주는 건데 그걸 잘 모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일단 외식경영 전문가 양성 과정은 무조건 들으셔야 좋을 것 같고 저희가 일단 이 교육비는 여러 지사장님들에게는 전액 면제해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번 15기 과정 이제 15기 과정 이미 시작이 됐으니까 이번 15기 과정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은 16기에라도 꼭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3개월 후에 진행되는 거니까 그렇게 외식경영 전문가 과정을 여러분에게 매우 중요한 도구로 활용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이야기도 일단은 여기 이 정도 얘기하면 될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진행하는 교육은 원격 교육이에요. 100% 지역에 관계없이 들을 수 있게 돼 있고요. 대부분은 동영상으로 돼 있고 지금처럼 실시간 교육이 맨 시작할 때 3시간, 끝날 때 3시간, 총 6시간 있어요. 나머지 24시간은 동영상 교육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듣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고, 뭐 일 때문에 못 듣고, 뭐 때문에 못 듣고, 지리적인 요건 때문에 못 듣고 이런 거 없습니다. 다 쉽게 들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외식경영 전문가 양성 과정은 뭐 이 정도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주제. 도전 15 창업지원센터. 이거는 이제 여러분 중에 지금 현재 외식경영 전문가 과정을 듣지 않는 분들은 무슨 내용인지 모르실 거예요. 지금 도전 15 창업지원센터라는 이름은 어떤 거냐면
이게 하나의 가상의 컨설팅 회사거든요. 도전 15 창업지원센터라고 하는 가상의 컨설팅 회사인데 이 컨설팅 회사는 외식 경영 전문가 양성 과정 15기를 듣는 분들, 그 동기들이 함께 운영하는 컨설팅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그 교육을 안 들은 분들은 이게 지금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최근 들어서, 올해 들어서입니다. 올해 들어서 매우 독특한 시스템을 가동하는데, 저희가 진행하는 프랜차이즈 과정이나 외식 과정이나 컨설턴트 과정을 진행할 때, 동기들이 함께 운영할 수 있는 컨설팅 회사를 일단 가상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 동기들이 그 컨설팅 회사를 함께 운영할 수 있도록 시작할 때부터 저희가 만들어 드립니다. 그리고 참여자가 끊기지 않는다면 그 회사는 영원히 갑니다. 거기는 회비도 안 받고요. 홈페이지 구축비도 없고요. 일절 비용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냥 창업경영신문이 일종의 후원하는 컨설팅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동기들끼리는 동기 모임의 성격도 같고 동기들끼리 컨설팅 회사를 한번 운영해 보시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이런 시스템을 가동합니다. 그래서 외식 과정에서 할 때 이제 저희가 도전이라는 말을 써서 15는 기수를 얘기하는 거고요. 도전 15 창업지원센터는 외식 과정 15기들이 함께 운영하는 컨설팅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프랜차이즈 과정에서는 저희가 미래라는 말을 쓰고 미래 19 창업지원센터 그러면 창업 그 프랜차이즈 전문가 과정 19기들이 함께 운영하는 컨설팅 회사가 되는 거고요. 컨설턴트 과정은 지금 29기까지 지금 29기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29부부터 저희가 만들었는데 그때는 동행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동행 29 창업지원센터라고 해서 기수별로 계속 이름이 바뀌는 건데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외식산업신문의 탄생의 이게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외식산업신문을 지금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외식산업신문이라는 하나의 미디어를 여러분들이 각 시군구 단위로 지사를 맡아주면서 예를 들면 최대 200여 명의 지사장님들이 외식산업신문을 함께 운영하는 포맷이잖아요. 그죠? 똑같이 도전 15 창업지원센터나 동행 29 창업지원센터는 동기들이 특정한 지역을 맡아주면서 일종의 동기들이 함께 운영하는 어찌 보면 프랜차이즈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컨설팅 회사 포맷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거는 일단 여러분들이 내용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서 제가 가볍게 설명을 했고 지금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여러분 중에 외식 경영 전문가 양성 과정 15기 과정을 듣는 분들이 계시면 도전 창업지원센터가 그냥 어떻게 돌아가든 모른 체 하고 방치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현재 15기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그 컨설팅 회사를 주도했으면 좋겠다. 왜 주도하는 게 좋은지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알게 될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면 지사를 예를 들어서 프랜차이즈로 따지면 가맹점을 200개까지 낼 수 있는데 동기들은 2, 30명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동기들이 2, 30개의 매장을 일종의 가맹점을 먼저 만들면서 시작된 프랜차이즈 회사인데 나머지 그럼 200 몇 개의 가맹점도 개설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도전 창업지원센터라고 하는 컨설팅 회사를 나름 의미 있게 작동하게 되면 나중에 200명의 가맹점을 소위 컨설턴트를 보유하고 있는 컨설팅 조직으로 여러분이 키울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동기들끼리. 물론 이제 그때는 동기가 아닌 사람들이 참여하겠죠. 그죠? 그건 이제 이미 시스템이 돌아가는 상태서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담고 있어서 여러분 이거를 그냥 뭐 어차피 교육생들한테 만들어준 거니까 돌아가든 말든 그냥 나는 모른 체 하고 있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외식산업신문 지사장님들이니까 여러분들이 도전 15 창업지원센터 랩이라고 돼 있죠. 랩 15.sbgnews.com 도메인이 그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이 좀 주도해서 가져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다가 써놓은 게 뭐냐면 훗날 신규 지사 모집도 가능할 거다라고 제가 써놨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김보민 대표님이 남양주를 맡고 계시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김보민 대표님이 이 15기 과정도 참여하고 있다. 그러면 그냥 김보민 대표님은 외식산업신문에 남양주 지사를 맡으면서 도전 15 창업지원센터에서도 남양주를 맡으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 일을 두 배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는 일은 똑같은데 채널을 두 개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외식산업신문이 더 중요하겠지만
여러분 도전 15 창업지원센터는 여러분 이거 포지셔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예를 들면 15기 동기들끼리 야 우리 BBQ 가맹점들을 집중 공략해 볼까? 그러면 여러분 그냥 도전 15 창업지원센터는 BBQ 가맹점들을 컨설팅하는 조직이 될 수도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렇게 컨셉을 정하면 되게 독특한 회사들이 탄생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방치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주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을 너무 빨리 하니까 벌써 조는 분도 계시고 그죠? 네, 화면을 좀 내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제가 말을 빨리 할 땐 또 막 거의 로봇처럼 빨리 하는 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지루할 수도 있는데 오늘은 사실은 어쩔 수 없다고 양해해 주시고요. 양해해 주시고 어, 하나씩 하나씩 그냥 오늘은 제 이야기가 무슨 말인지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오늘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 때문에 이 영상도 공개를 할 거예요. 이 영상도 공개를 하긴 할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저희가 공개한다고 말씀을 안 드리는 건 안 들어올까 봐 그런 거고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영상도 공개를 할 거니까 이 내용은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놓친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영상으로 보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방금 전에 이제 외식산업신문 여러분 지사장님들끼리 동행 도전 15 창업지원센터라고 하는 가상의 컨설팅 회사 여러분 이거 프랜차이즈를 훈련하는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세상에 프랜차이즈 컨설팅 회사를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할 수도 있는 거구나. 이렇게 하니까 그렇구나. 그리고 막연하게 그냥 컨설팅 회사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지금 방금 전에 뭐라고 했냐면 도전 15 창업지원센터는 BBQ 가맹점들만 공략하는 컨설팅 회사를 만들자. 그러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개념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합의를 하면 여러분들 동기들끼리 합의를 하면 얼마든지 그런 색깔을 가져갈 수 있는 컨설팅 회사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거 내버려 두지 않고 여러분이 직접 좀 주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외식산업신문은 그렇게 못 바꾸잖아요. 외식산업신문은 여러분이 뭐 이렇게 더 좋겠다라고 해서 의견을 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데 도전 15 창업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그게 가능할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주제 가겠습니다. 이번에도 화면을 일단 보여드리고 연결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화면입니다. 자, 외식산업신문이 있고요. 외식산업신문에 제가 플러스라고 하는 메뉴를 클릭을 할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가장 맨 위에 있는 기사, 지사장 일기라고 되어 있고요. 퍼스트 다이어리 지사장을 하기로 한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인생은 아름답다라고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미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인생은 아름답다고요. 뭐가 아름다운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 지사장 일기는요. 여러분의 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일기를 꼭 좀 읽어 주십시오. 일주일에 2번 정도 연재를 할 거고요. 이 여기서 말하는 지사장은 외식산업신문의 지사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똑같이 이, 이 소위 일기에서 안성우라고 하는 주인공이 나오는데 일기를 쓴 사람이죠. 안성우라는 주인공이 나오는데 안성우라고 하는 주인공은 여러분과 똑같은 외식산업신문의 지사장으로 출발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안성우라는 사람의 입장에서 지사장으로 활동하면서 일기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면 소설입니다. 그런데 모든 게 허구인 소설이 아니라 외식산업신문의 지사장을 캐릭터로 해서 만든 일종의 가상 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저희가 이 일기를 만든 이유는 여러분에게 다른 지사장님들의 심리적인 것들, 다른 지사장님들의 애로사항 또는 생각들, 실무적인 것들을 여러분에게 좀 더 생생하게 전달하려고 저희가 지사장 일기를 연재하기로 한 거고요. 저희가 일주일에 2편씩 연재를 할 건데 이미 50회까지는 완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6개월분은 이미 완성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 제가 이걸 여러분에게 꼭 읽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적어도 여러분 이 일기에서의 안성우 지사장만큼은 여러분이 뒤처지면 안 됩니다. 엄청 잘하는 지사장으로 설정한 것도 아니고 막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지사장을
설정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하고 똑같이 이제 완전 초보자이면서 아직도 헤매기도 하고 뭔가 어리숙한 모습도 있고 이런 지사장을 저희가 캐릭터로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거니까 여러분 이 일기는 꼬박꼬박 읽으면서 일주일에 2번밖에 안 되니까 읽으면서 여러분이 이 일기의 안성우 지사장의 모습은 따라가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최소한. 이보다 뒤처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 분량도 길지 않아요. 네. 한 A4 용지로 따지면 한 2페이지 정도 분량밖에 안 되고요. 한 회당 2페이지, 일기니까 2페이지밖에 분량이 안 되니까 여러분 꼭 이거를 여러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볍게 올린 컨텐츠가 아니라 여러분에게는 매뉴얼 일종의 간이 매뉴얼 역할을 하는 거고요. 또 외식산업신문의 독자들 입장에서는 아, 외식산업신문에 지사장이라는 게 있고 지사장들이 이런 역할들을 하는구나 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기를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이야기를 써놨습니다. 지사장 일기를 연재할 거고요. 배경을 경기도 시흥시로 해놨어요. 물론 나중에 뭐 시흥시를 실제로 맡는 분도 나오겠지만 일단은 경기도 시흥시가 바다도 끼고 있고 신도시도 있고 완전히 뭐 공단도 있고 되게 그런 특수한 지형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가 경기도 시흥시에 활동하는 지사장을 일종의 캐릭터로 해서 안성우라고 하는 주인공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특정한 사례를 저희한테 공유해 주시면 그 사례가 이 일기에 그대로 탑재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김보민 대표님 죄송합니다. 지금 화면 맨 위에 있어서 제가 자꾸 언급을 하는 건데요. 뭐 특별히 저하고 특별한 관계는 아닌데 다른 분들이 혹시 오해하실까 봐. 김보민 대표님이 예를 들어서 남양주에서 어떤 음식점 사장님을 멋지게 도와준 사례를 저희한테 공유해 주면 실제로 안성우라는 지사장이 시흥에서 그런 음식점을 도와준 사례로 탈바꿈이 돼서 새로운 일기가 탄생될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일기는 그냥 여러분에게 즐겁게 읽으라고 만드는 일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매뉴얼을 만들어 드리는 목적으로 일기를 계속 작성해 나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앞으로 외식산업신문에 연재해 나가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꼭 일주일에 2번 정도니까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제 벌써 몇 번째인가요? 5번째 이야기로 갑니다. 5번째 이야기로. 네, 이제 중요한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유망 프랜차이즈 발굴 및 육성 프로젝트. 여러분, 사실 외식산업신문은 외식업 전반에 걸쳐서 역할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래도 역시 수익 모델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외식 프랜차이즈가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외식 프랜차이즈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역할이 외식산업신문에서는 매우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여기서도 모든 걸 설명할 수 없어요. 이거 가지고만 설명회도 하고 이거 가지고도 강의를 한 2시간씩 하기 때문에 오늘 이걸 뭐 아주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고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유망 프랜차이즈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좀 관심 가지고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앞으로 여러분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 프랜차이즈 PD라고 부르거나 브랜드 매니저라고 부를 겁니다. 사실은 프랜차이즈 PD나 브랜드 매니저나 하는 일은 똑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어떤 기준을 정했냐면 여러분이 실제로 돈을 받고 관리하는 고객, 저희는 상생회원이라고 하거든요. 프랜차이즈 회원을 저희는 상생회원이라고 하는데 상생회원이 하나라도 배정되어 있으면 저희가 프랜차이즈 PD라고 부를 거고요. 아직 그 상태까지 안 갔다, 아직 고객이 없다, 관리하는 고객이 없으면 저희는 PD라는 말 안 써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 PD라는 말보다는 그때는 그냥 브랜드 매니저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 PD가 되는 건 어렵지 않고요. 실제로 내부적으로 저희 내부적으로는 PD라는 호칭을 쓸 겁니다. 물론 여러분한테는 지사장님이나 대표님이라는 이름을 쓰겠지만 프랜차이즈 PD는 여러분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프랜차이즈 PD를 저희가 따로 모집도 할 거고 별도로 육성도 할 거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PD는 그야말로 저희 회사에서 프랜차이즈 전문가로 육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사장님들은 당연히
프랜차이즈 PD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프랜차이즈 PD 역할을 안 하면 사실 외식산업신문 지사장을 하는 의미가 별로 없다고 볼 수도 있을 정도로 예를 들면 되게 중요한 역할입니다. 자, 그래서 프랜차이즈 PD라는 용어를 좀 여러분 익숙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저희가 PD라는 말을 쓴 거는 이 부분 뭐 먼저 좀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웹툰에 대해서 다루는 드라마를 뭐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몇 편 있었거든요. 한 편만 있었던 건 아니고 여러 편이 있었는데 웹툰을 만드는 사람들을 배경으로 하는 드라마가 몇 번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등장하는 게 PD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PD는 방송 PD잖아요. 드라마 PD, 예능 PD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PD는 영화를 만드는 영화 감독과 거의 비슷한 개념으로 보는데 웹툰 드라마에서의 PD는 역할이 조금 달라요. 예를 들면 웹툰 작가들이 좋은 웹툰을 생산할 수 있도록 옆에서 제대로 조력하는 사람들을 보통 이제 PD라고 부르는데 어찌 보면 PD의 또 하나의 역할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가 지금 프랜차이즈 PD라는 말을 올해부터 쓰기 시작했는데 프랜차이즈 PD라는 말을 용어를 쓰기 시작한 건 뭐냐면 프랜차이즈를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뜻, 프랜차이즈를 만드는 사람들, 그리고 프랜차이즈를 성장시키는 사람들, 프랜차이즈를 키우는 사람들이라는 뜻에서 저희가 프랜차이즈 PD라는 용어를 썼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좋은 웹툰 뒤에는 좋은 PD가 있는 것처럼 작가도 당연히 있어야 되지만 좋은 PD가 좋은 웹툰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좋은 영화 뒤에는 좋은 영화 감독이 있는 거고 좋은 드라마에는 좋은 PD가 있는 것처럼 좋은 프랜차이즈 뒤에는 괜찮은 프랜차이즈 PD가 역할을 했다라는 상황들을 저희가 만들어내려고 프랜차이즈 PD라는 용어를 쓴 겁니다. 그래서 성공 프랜차이즈 뒤에는 훌륭한 프랜차이즈 PD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프랜차이즈 PD가 돼서 정말 프랜차이즈 회사들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게끔 진짜 의미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여러분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를 만드는 사람들, 우리는 프랜차이즈 만드는 사람들인 거고 프랜차이즈 PD라는 말이 아주 일반적으로 쓰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잘 어울리는 표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대박 프랜차이즈들을 만들어낸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뭐 프랜차이즈 때문에 모인 건 아니지만 사실은 외식업에서 프랜차이즈의 비중은 워낙 높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소위 외식 프랜차이즈를 멋지게 만들어내는 역할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1차 목표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과 제가 가장 많이 쓰게 될 표현 중에 하나가 프랜차이즈 드림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외인 구단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모두는 프랜차이즈를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언제든지 활용될 수 있는 외인 구단이다. 이해되시나요? 예를 들면 제가 A라는 프랜차이즈를 맡았다. 그럼 제가 프랜차이즈 PD가 되는 겁니다. A라는 프랜차이즈가 있고 나는 이 프랜차이즈가 유망하다고 생각을 해서 내가 A라는 프랜차이즈를 키워봐야 되겠다 해서 선정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PD를 맡으면 저는 이제 지금부터 그 A라는 프랜차이즈를 키우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할 거 아닙니까? 가맹본부하고 함께. 그때 예를 들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분들 제가 이름을 좀 쓰겠습니다. 제가 필요할 때 김보민 대표님의 능력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하면 김보민 대표님한테 도움을 요청할 거고요. 이강현 대표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이강현 대표님한테 도움을 요청할 거고요. 이상준 대표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이상준 대표님한테 도움을 요청할 겁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 드림팀이라는 용어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는 여러분들도 벌써 지금 오늘은 한 40명이라고 얘기했지만 외식산업신문의 지사장은 사실상 200명 이상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외식산업신문의 지사장이 200명이 됐을 때 그 200명이 예를 들면 어느 A라는 프랜차이즈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 200명 모두가 힘을 모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200명 정도 되면 프랜차이즈 드림팀이라고 충분히 부를만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프랜차이즈 드림팀이라는 말을 앞으로 저희가 자주 쓸 거고요. 여러분이 프랜차이즈를 도와줄 때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나 혼자의 힘으로 프랜차이즈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프랜차이즈 드림팀을 이용해서 프랜차이즈를 도와주겠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도 프랜차이즈 드림팀의 구성원이고 여러분도 프랜차이즈 드림팀의 구성원이고 앞으로 프랜차이즈 드림팀의 구성원은 꽤 네, 방대하게 구성이 될 겁니다.
거기에는 미디어도 들어가 있고 컨설턴트도 들어가 있고 때로는 세무사가 들어가 있을 수 있고 공인중개사가 들어가 있을 수 있고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력들이 인적 자원들이 프랜차이즈 드림팀을 구성할 거다라는 걸 여러분이 꼭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 개인의 능력을 믿고 프랜차이즈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적어도 나 혼자서 프랜차이즈를 도와주는 것보다는 좋은 인프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좋은 프랜차이즈를 도와줄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프랜차이즈 PD로서 역할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제가 왜 PD라는 말을 썼는지를 이 부분에서 이미 설명을 했고 여러분이 충분히 공감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걸 바탕으로 해서 유망 프랜차이즈 발굴, 육성 쪽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프랜차이즈 PD 역할을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도와주고 싶은 프랜차이즈 본사를 저희는 뭐라고 부르냐면 상생위원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상생 프로젝트라는 개념에서 우리가 프랜차이즈와 함께 성장한다는 차원에서 상생 프로젝트라는 말을 쓸 거고요. 거기에 대상이 되는 프랜차이즈 본사를 저희는 상생위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자체로 수익 모델입니다. 상생위원이 되기 위해서는 월 18만 원의 회비를 내게 돼 있고요. 가맹본부입니다. 여러분 사실 가맹본부한테는 별거 아닙니다. 18만 원 정도면 도움이 된다고만 보면 18만 원은 사실 큰 돈이 아닌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어찌 보면 프랜차이즈 PD로서 중요한 수익원이 될 거라는 겁니다. 18만 원 중에 여러분에게는 12만 원이 지급이 될 거고요. 일단은 본사가 6만 원을 갖는 방식입니다. 본사가 6만 원, 여러분이 12만 원. 여러분 이해되셨죠? 적어도 비율이 그렇게 뭐 부당하다고 느껴지진 않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이게 1년 차입니다. 1년 차에 이 기준이라는 겁니다. 2년 차는 어떻게 바뀌냐면 본사는 3만 원으로 줄어들고요. 여러분의 수익이 15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3년 차부터는요. 본사는 안 갔습니다. 회비는. 18만 원이 전부 여러분의 수익이 됩니다. 되게 독특하게 만들어 놨고요. 이거는 여러분이 그 정도 예를 들면 어떤 가맹본부를 2년째, 3년째 도와주다 보면 그때는 본사는 거의 자동으로 돌아간다라는 의미고요. 여러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진다는 차원에서 그때는 18만 원 모두를 여러분에게 드리는 게 맞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회원제도로 운영되는 게 프랜차이즈 상생회원제도이고요. 여러분이 프랜차이즈 PD로서 가장 기본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수익은 프랜차이즈 상생회원제도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 더 봅니다. 갑자기 프랜차이즈 전문기자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프랜차이즈 전문기자는요, 글자 그대로 프랜차이즈 전문기자입니다. 가맹본부들을 집중적으로 취재하는 전문기자. 다른 데 별로 관심 없고 프랜차이즈 본사들을 집중적으로 취재하는 전문기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화면에 보니까 그냥 언급하겠습니다. 이상준 대표님이 BHC를 나는 BHC에 관심이 많다. BHC는 나한테 맡겨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이상준 대표님이 그날부터 BHC를 맡게 되면 그냥 이상준 대표님은 BHC를 담당하는 기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프랜차이즈 전문 기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근데 BHC가 우리 고객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BHC 저희 고객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고객을 담당하는 게 아니에요. 프랜차이즈 전문 기자는요, 모든 프랜차이즈를 상대합니다. 그리고 브랜드를 최소 하나는 맡아야 될 거고요.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하나도 안 맡는데 저희가 프랜차이즈 전문 기자라고 하진 않을 거니까 적어도 하나는 담당할 거고요. 본인이 능력이 되면 2개도 맡을 수 있고 3개도 맡을 수 있고 10개도 맡을 수 있고 20개도 맡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 전문 기자는 이런 개념입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이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상준 대표님이 BHC를 맡아가지고 BHC를 계속 취재를 합니다. 한 달에 뭐 기사를 하나를 쓸 수도 있고 2개를 쓸 수도 있고 적어도 BHC 기사는 전부 다 이상준 대표님의 레이더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상준 대표님이 계속 그 브랜드를 관리하면서 기사를 씁니다. 그러면 BHC가 이상준 기자를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계속 취재를 할 거니까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BHC가 상생회원 제도라고 하는 게 자기들한테도 도움이 될 거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상준 대표님이 그걸 가지고 영업을 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프랜차이즈 전문 기자는 그냥 계속 취재를 하면 됩니다. 만약에 BHC가 저희와 함께 일하고 싶으면 그때는 이상준 대표님은 프랜차이즈 PD를 소개해 주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물론 이제 이상준 대표님이 직접 내가 PD를 맡겠다고 하면 맡으실 수도 있는 거지만 어쨌든 일반 시스템은 프랜차이즈 전문 기자와 프랜차이즈 PD가 100% 일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상준 대표님이 기자로 BHC를 관리하다가 이 회사가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 같으면 프랜차이즈 PD를 소개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를 들면 저를 소개해 줬다. 그럼 제가 프랜차이즈 PD가 돼서 BHC를 관리하겠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사실 프랜차이즈 PD는 내가 관리하고 싶은 업체들을 내가 직접 발굴도 해야 되거든요. 이걸 보통 영업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영업의 산이 너무 높다고 생각이 돼서 여기를 넘어서지 못하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근데 저희 회사에서는 프랜차이즈 전문 기자를 대대적으로 육성할 겁니다. 자, 프랜차이즈 전문 기자가 어디에 소개되어 있는지 여러분에게 생생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니, 가장 뭐라고 해야 되나? 신선하다고 해야 되나요? 오늘 올렸으니까 가장 신선하겠죠? 공지사항으로 가겠습니다. 외식산업신문 공지사항에 가면 두 번째 공지에 프랜차이즈 전문 기자 부업 방식으로 어때요라고 돼 있죠? 여러분 이거 꼭 읽어보십시오. 오늘 회의가 끝나면 여러분 꼭 읽어보십시오. 프랜차이즈 전문 기자 활동 매력적인 부업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서 브랜드 한 개부터 시작해 보십시오라고 해서 수익 발생도 발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 프랜차이즈 전문 기자를 100명 이상 육성할 거고요. 사실 여기다가는 시작이기 때문에 제가 100명을 써놨지만 저희는 1000명 이상의 프랜차이즈 전문 기자를 육성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예를 들어 1000명 이상의 프랜차이즈 전문 기자가 브랜드를 하나씩만 맡아도 1000개의 브랜드를 담당하는 기자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상생 회원을 발굴해내는 데는 사실 프랜차이즈 전문 기자들 제 역할을 해주면 크게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단은 프랜차이즈 전문 기자하고 일도 해야 되고 때로는 여러분이 프랜차이즈 전문 기자 역할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 공지사항은 꼭 좀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사실은 진짜 기자를 육성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유의사항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그 주제는 아니지만 프랜차이즈 전문 기자가 가맹본부 영업하러 돌아다니면요. 영업이 더 안 될 겁니다. 프랜차이즈 전문 기자가 가맹본부 소위 입맛을 맞춰주려고 비유 맞춰주려고 날마다 프랜차이즈 홍보 기사만 써주면 죄송하지만 대접 못 받을 겁니다. 프랜차이즈 전문 기자는요. 그냥 기자여야 됩니다. 잘하는 거 있으면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못하는 거 있으면 못한다라고 비판도 할 수 있고 언제든지 그렇게 소위 정식 기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프랜차이즈 전문 기자여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자를 잘못 이해합니다. 홍보기사 써주는 사람, 우리 홍보 도와주는 사람, 돈 받고 기사 써주는 사람. 여러분 같으면 그런 기자를 인정하겠습니까? 그런 기자는 대접 못 받습니다. 제대로 인정받고 싶은 기자가 되고 싶으면 최대한 객관적으로 팩트를 가지고 기사를 쓰려고 노력하시고요. 다만 기자도 사람인지라 여러분이 좋아하는 본사가 있으면 띄워줄 수도 있고 좀 더 예를 들면 칭찬을 더 많이 해줄 수도 있고 좀 더 자주 찾아갈 수도 있고 이런 건 있을 수 있지만 기자를 프랜차이즈 홍보나 해주는 그런 광고 전문가, 홍보 전문가로 인식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이 기자로 활동할 때도 그런 생각은 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프랜차이즈 기자를 실제로 프랜차이즈 전문 기자를 객관적인 입장에서 기사를 쓰는 사람들을 만들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예를 들면 가맹본부들에게 무조건 예를 들면 칭찬하고 광고해 주는 기사뿐만이 아니라 가맹본부들의 문제점들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그런 기사도 끊임없이 쏟아내는 그런 프랜차이즈 기자를 저희가 양성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단 프랜차이즈 전문 기자를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 지사장님들 입장에서는 여러분도 기자 역할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도 프랜차이즈 전문 기자가 될 수 있지만
또 다른 프랜차이즈 전문 기자들이 여러분하고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은 여러분 입장에서 여러분이 외식산업신문 지사장이니까 프랜차이즈 전문 기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부업거리 찾는 분이 있으면 너 프랜차이즈 전문 기자 한번 해봐라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러면 저희가 브랜드를 일단 하나부터 맡겨볼 겁니다. 브랜드를 하나 맡겨서 그 가맹본부 하나를 제대로 취재하는 모습을 학습을 하면서 브랜드를 점차 늘려갈 수 있게끔 서포팅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프랜차이즈 전문 기자는 시간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루에 1시간 또는 하루에 1시간도 안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렇게 시작을 하면 나중에는 내가 맞는 브랜드가 많으면 뭐 얼마든지 시간을 늘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 전문 기자는 여러분 입장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이고 여러분 지사장님들이 프랜차이즈 전문 기자를 계속 좀 발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을 강조해 드리고요. 자, 또 한 가지. 여러분 다시 홈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공지사항에 보면 여러분 세 번째 공지 여러분 꼭 이것도 여러분 오늘 회의 끝나고 가서 보십시오. 프랜차이즈 컨설턴트 도전 사업 설명회 프랜차이즈 컨설턴트.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프랜차이즈 컨설턴트가 프랜차이즈 PD 육성입니다. 다만 프랜차이즈 PD만 있는 게 아니라 창업연구소장이라고 하는 두 가지 컨셉에 저희가 프랜차이즈 컨설턴트를 육성하는 작업을 할 거고요. 이 설명회는 다음 주 목요일 날 설명을 할 겁니다. 여러분 시간 되시면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여러분은 당연히 프랜차이즈 컨설턴트이고요. 여러분은 프랜차이즈 컨설턴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만 가지고 프랜차이즈를 제대로 도울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프랜차이즈 컨설턴트를 더 발굴하려고 다음 주 목요일 날 아예 설명회를 합니다. 네, 여러분 이 공지사항 내용은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프랜차이즈 컨설턴트는 지금 방금 전에 여러분에게 소개한 프랜차이즈 PD가 여기에 포함되고요. 또 하나는 창업연구소장이라고 하는 이름의 또 다른 프랜차이즈 컨설턴트가 여기서 소개가 될 겁니다. 이 부분은 제가 오늘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복잡해지니까.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창업연구소장은 여러분 그냥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프랜차이즈 업계에 계셨던 분들이라면 프리랜서 본부장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프리랜서 본부장일 수도 있고 소위 계약직 본부장일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정규직 본부장일 수도 있는데 특정 가맹본부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사람을 창업연구소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컨셉의 프랜차이즈 컨설턴트 육성 프로젝트를 저희가 다음 주에 공식적으로 대외적으로 소개를 할 겁니다. 자, 이거를 제가 여러분에게 프랜차이즈 컨설턴트 육성 프로젝트라고 했고요. 프랜차이즈 PD하고 창업연구소장 이 두 가지 형태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좋은 프랜차이즈를 도와주기 위해서는요. 좋은 컨설턴트들을 계속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외식산업신문의 지사장으로서 여러분 주변에 컨설턴트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프랜차이즈 컨설턴트에 도전해보라고 하고 그 컨설턴트 중에서도 종류가 이런 종류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이 적어도 알고 계시면서 참여할 수 있게끔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프랜차이즈 PD는 사실 인원이 그렇게 많아야 되는 건 아닌데 프랜차이즈 PD는 의욕만 있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본인이 프랜차이즈에 대한 전문성을 계속 조금씩 쌓아가면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프랜차이즈 PD 역할을 해주셔야 됩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여러분 중에 정말로 프랜차이즈 PD 역할을 끝까지 잘 해낼 수 있는 분은 어차피 저는 100%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중에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 있고 그렇지 못할 분이 있을 겁니다. 다만 이건 능력의 문제는 절대로 아니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나는 능력이 부족해서 프랜차이즈 PD를 할 수 없고 어떤 사람은 능력이 좋으니까 프랜차이즈 PD를 할 수 있고 전혀 그 문제는 아니고요. 여러분이 정말로 프랜차이즈 PD를 내가 제대로 해보겠다고 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게 저희가 도와드릴 건데 그야말로 의욕의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뭐 나는 여기에 그렇게까지 시간을 많이 쏟을 수 없으니까 나는 프랜차이즈 PD까지는 별로 관심을 안 가질 거야. 그런 분들은 뭐 제대로 역할을 못 할 거고 나는 프랜차이즈 PD라는 역할이 매우 마음에 드니까 한번 열심히 해보겠다라고 하는 분은 누구라도 프랜차이즈 PD 역할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게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최대한 걸 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프랜차이즈 PD가 되면 저하고 여러분이 함께 어떤 본사를 도와주는 거거든요. 아주 단순화시키면 여러분하고 저하고
같이 도와주는 거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어떤 프랜차이즈 본사라도 도와줄 수 있다라고 믿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까 외식 프랜차이즈 실전 과정, 교육 과정은 이미 설명을 했고요. 이 외식 프랜차이즈 실전 과정도 프랜차이즈 발굴하는데 매우 유익하게 활용될 겁니다. 당연히 여러분이 외식산업신문 지사장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로 외식 프랜차이즈를 발굴하게 될 건데 외식 프랜차이즈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과정에서 외식 프랜차이즈 실전 과정은 매우 유익하게 활용될 거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교육 과정을 명확하게 아셔야 되고요. 여러분 이건 제가 약속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외식 프랜차이즈 실전 과정을 예를 들면 교육생 모집이 성공됐다. 그래서 이상준 대표님이 어떤 홍길동이라는 사장님을 외식 프랜차이즈 실전 과정을 듣도록 했다라고 하면 그 교육비가 52만 원이거든요. 60시간에. 이 중에 32만 원은 무조건 이상준 대표님의 수수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사실은 교육 과정이 섞여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무조건 100%를 드릴 수는 없고 아까 32만 원 한 과정의 100%를 무조건 드리는 방식으로 해서 저희가 수수료 체계를 마련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프랜차이즈 시스템 구축. 여러분 프랜차이즈 시스템 구축은요. 프랜차이즈를 시작하게 만들어주는 보통 그런 컨설팅으로 알고 계실 거잖아요. 프랜차이즈 시스템 구축 컨설팅을 여러분이 좀 관심을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두 가지 의미입니다. 프랜차이즈 시스템 컨설팅은 수익 모델로서도 매우 훌륭하다. 왜냐하면 최소 500만 원부터 갈 거니까. 여러분 사실은 500만 원에 이런 컨설팅을 하는 회사도 별로 없을 겁니다. 저희는 문턱을 좀 낮추기 위해서 일단 500만 원부터 컨설팅을 할 거고요. 당연히 여러분이 만약에 그 프로젝트에 전혀 관여를 안 하고 그냥 고객 관리만 하더라도 최소한 150만 원은 아니, 100만 원은 여러분 수수료가 될 겁니다. 최소 20%는 영업 수수료가 되는 거니까.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A라는 프랜차이즈를 함께 만들어주기 위해서 여러분이 그 시스템 구축 컨설팅에 관여하면 A라는 프랜차이즈에 대한 시스템 구축이 되면서 여러분은 시스템 구축을 제대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기회 갖기 어렵거든요. 전문 컨설팅 회사에서 근무하지 않으면 이런 기회 갖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프랜차이즈 시스템 구축 컨설팅에도 적극적인 관심 가졌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주변에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고 싶은 사람들은 여러분 정말로 많습니다. 장사가 좀 잘 되는 가게다. 프랜차이즈가 아닌데,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아닌데 장사가 좀 잘 되는 가게다. 가서 말 붙여보십시오. 다 프랜차이즈 사업에 관심 있습니다. 그래서 외식 프랜차이즈 발굴에 여러분이 좀 관심을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고 프랜차이즈 시스템 구축에서부터 여러분이 직접 참여해서 그 노하우를 고스란히 가져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설명되셨죠? 더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그죠? 네, 프랜차이즈에 관심을 일단 많이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외식산업신문도 완벽한 프랜차이즈 시스템입니다. 저희는 프랜차이즈 사업 등록을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신문사고 지사 시스템으로 갈 거고 저희가 여러분의 가맹비를 받을 것도 아니고 여러분에게 로열티를 받을 것도 아니니까 저희는 프랜차이즈 등록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외식산업신문 지사장 시스템은 완벽한 프랜차이즈 시스템입니다. 외식업 컨설팅을 하기 위한 외식업 일종의 그 인큐베이션 사업을 하기 위한 프랜차이즈 회사라고 보셔도 전혀 무리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안에서 프랜차이즈를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2페이지 중에 지금 절반을 끝냈거든요. 근데 벌써 1시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야기를 다 못 끝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이제 그런 불안감이 옵니다. 근데 지금부터 제가 진도 빼는 실력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여러분 지사장이 1차 과업 너무나 당연하게요. 취재와 기사 작성입니다. 맞죠? 여러분이 외식산업신문의 지사장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당연히 기자로서 역할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전에 이것부터 보여드릴게요. 지사장은 기자로서 역할, 전문 기자, 컨설턴트로의 역할,
그리고 큐레이터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 1인 3역이라고 써놨죠. 여기 일단 큐레이터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외식산업신문 지사장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외식업체를 만났습니다. 근데 그 외식업체가 이런 넋두리를 합니다. 아, 우리는 원가가 왜 이렇게 높을지 모르겠어.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원가가 왜 이렇게 높게 나오는지 모르겠어. 여기 지금 원가에 대한 제대로 설정을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음식점은 당연히 원가 전문가를 만나야 될 겁니다. 식재료 전문가를 만나든 외식업 원가 전문가를 만나야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원가 전문가일 수는 없잖아요. 물론 여러분 중에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누구를 찾아야 되냐면 이 업체를 도와줄 수 있는 원가 전문가를 찾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큐레이터라는 겁니다. 우리의 클라이언트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다양한 전문가들에 의해서 해결이 될 텐데 그 전문가를 이 음식점 사장님은 다 알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외식산업신문은 그런 사람들을 많이 풀을 가지고 있을 거니까 외식산업신문의 지사장은 적어도 외식업에 종사하는 분들을 위한 큐레이터 역할을 해야 된다. 로봇이 필요하면 로봇을 소개해줘야 되고 예를 들어서 무슨 뭐 공장이 필요하면 공장을 소개시켜줘야 되고 물류 시스템이 필요하면 물류 시스템을 소개시켜 줄 수 있어야 된다. 이러니까 또 어떤 분은 버릇 지레 겁을 먹고 내가 그걸 어떻게 다 알아. 어떻게 다 알아요? 그 외식산업신문이 있는 거지. 그죠? 여러분도 여러분이 다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외식산업신문에 의지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지사장님들이 이 세 가지 역할을 다 해야 되는데 앞에서 컨설팅 역할, 컨설팅은 제가 일단 프랜차이즈 쪽에서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는 기자 얘기를 좀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취재와 기사 작성은 여러분의 피할 수 없는 과업입니다. 매주 기사를 하나씩을 써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일단 여러분의 걱정부터 덜어드린다고 했잖아요. 예전 설명회 때도 그랬듯이 기사 쓰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가맹본부들이 보도자료를 쏟아내고 있고요. 그 보도자료를 가지고 기사를 만들면 기사 5분이나 10분밖에 안 걸립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기사 하나 쓰는 걸 가지고 스트레스를 받는 건 몰라서 스트레스를 받는 거지 기사를 쓸 줄 몰라서 스트레스를 받는 건 전혀 의미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기사를 써도 된다고 그랬고 인공지능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사 쓰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는 버리십시오. 오히려 어차피 내가 기자로 활동할 거라면 어떻게 하면 좋은 기사를 쓸 것인가를 고민하셔야지 그냥 등록하기 위한 기사는요. BBQ 보도자료 엄청 나오고요. BHC 보도자료 엄청 나오고요. 예를 들면 AT센터 같은데 보도자료 엄청 나오고요. 농림식품부 보도자료 엄청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보도자료를 이용하면 기사 쓸 건 널리고 널렸다. 그러니까 실제로 기사 쓰는 거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마시고 어차피 일주일에 하나씩은 기사를 쓰기로 우리하고 약속을 했으니 일단 그 약속을 지키면서 쉽게 쓰면서 어쩌다 하나씩이라도 괜찮은 기사를 쓰려고 노력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쓰는 기사를 모두 다 괜찮은 기사로 쓰라는 게 아니라.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모든 걸 잘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한 달에 내가 기사를 4개 쓸 거라면 3개는 정말 쉽게 쓸 수 있는 기사를 쓰고요. 하나 정도는 그래도 내가 이 기사 내가 썼다라고 자랑할 정도의 그런 기사를 쓰려고 노력해 주시면 된다. 그럼 신문사 대표가 좋은 기사를 자꾸 쓰라고 해야 되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는 그 자체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좋은 기사를 쓰기 위해서 뭐 3시간, 4시간 시간 거기에 투자하는 거 저는 그거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만나고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는 게 기자로서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단 기사 쓰는 거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가 알려드리는 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설명되지 않은 부분들은 지금 여기 노용수 이사도 회의 당연히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노용수 이사하고 언제든지 전화 통화도 하시고 카톡도 하시고 하면서 가이드를 받으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도 뭔가가 안 풀리는 것 같으면 본사로 찾아오십시오. 저하고 약속 시간 잡고 찾아오셔서 뭐든지 다 물어보십시오. 저 어쨌든 신문사를 20년이나 했는데 여러분에게 어떻게 기사를 쉽게 쓰는지 그 정도 알려드리는 건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찾아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보십시오. 자, 근데 여러분, 기사를 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많은 음식점 사장님들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많은 음식점 사장님을 만나는 거예요. 왜 만나는가? 여러분 그냥 배우고 다니세요. 도와주고 다니세요. 영업하지 말라는 겁니다.
외식산업신문 지사장이라고 날마다 전화해서 찾아와가지고 광고 언제 해줄 거냐, 뭐 언제 해줄 거냐, 교육 들어라, 컨설팅 받자, 라고만 얘기하면 여러분 같으면 그런 사람 만나고 싶겠습니까? 영업하지 마십시오. 얘기를 나누다 보면 우리 도움이 무조건 필요합니다. 돈 벌고 싶으면, 사업 잘하고 싶으면, 음식점 성공시키고 싶으면 어차피 우리 도움 필요합니다. 도와달라고 할 건데 굳이 왜 자꾸 내가 먼저 도와주겠다고 교육에 관심도 없는 사람한테 교육 받아라. 컨설팅에 별로 관심도 없는 사람한테 컨설팅 받아라.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은 많은 음식점 사장님들을 만나고요. 일단 먼저 도와주세요. 돈 받고 도와주지 마시고 돈 안 들이고 도와줄 수 있는 것부터 도와주세요. 돈 안 받고 도와줄 수 있는 것도 많아요.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분들하고 친해지는 게 핵심입니다. 그거를 경영학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고객 관계 관리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그냥 친해지세요. 음식점 사장님들하고 친해지세요. 외식업 종사자들하고 친해지세요. 친해지려면 먼저 도와줘야 됩니다. 먼저 도와주십시오. CRM이라고 하는 거창한 뭐 제가 어느 가맹본부에 가서 이런 걸 CRM이라고 했더니 그 가맹본부의 어떤 마케팅 이사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게 CRM입니까? CRM은 고도의 시스템을 설계해서 정교하게 고객을 공략하고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을 CRM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CRM은요, 고객 관계 관리를 CRM이라고 합니다. 고객하고 친해지는 겁니다.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게 CRM입니다. 그거를 요즘 ICT가 발달돼서 정교하게 그런 시스템들이 개발되고 있는 거지. CRM은 단순합니다. 나의 고객들과 친해지는 겁니다. 여러분은 외식업 종사자들과 친해지십시오. 장사꾼 되지 마십시오. 좋은 사람 되십시오. 이 사람한테 도움을 요청하면 언제든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근데 이 사람 혼자 도와주는 게 아니라 외식산업신문 지사장이래요. 외식산업신문에는 이 사람 말고도 전문가들이 널리 깔려 있다라는 거죠. 그분 입장에서는. 그래야 우리한테 도와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너무 기본적인 공식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이거 여러분 보험 영업사원들한테 교육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공식인데요. 내가 100명의 고객을 확보하고 싶으면 1000명의 잠재 고객을 만들어내라는 뜻이에요. 전환율이 10%면. 내가 1000명하고 친해지면 100명은 나한테 맡긴다는 얘기거든요, 일을. 여러분 이해되시죠? 단순한 공식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이 1000명을 만나지 않으면, 1000명과 친해지지 않으면 100명의 고객은 안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 자꾸 100명하고 계약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1000명하고 잘 지내려고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전환율이 문제인데 어떤 사람은 10%일 거고 어떤 사람은 15%, 어떤 사람은 20%일 건데요. 여러분 전환율을 높이는 건 저희 회사가 책임지겠습니다. 어떻게 도와주고 그들과 어떻게 소통하고 그러면 전환율이 높아질 건지는 저희 회사가 책임질 거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잠재 고객, 가만 고객을 많이 만나십시오. 외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하고 폭넓은 관계 구축하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역할이고요. 그게 여러분의 성공 법칙입니다. 제가 영업 공식이라고 써놨어요. 괜히 뭐 사달라고 하는 게 영업이 아닙니다. 그냥 그들과 친하게 지내시고 그들을 도와주십시오. 선제적으로 도와주십시오. 지사장의 성공 조건 넘버 원, 고객 관계 관리고요. 고객 관계 관리를 위해서 여러분이 취재를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취재를 해야 만나니까요. 이해되셨습니까? 취재를 하면서 만나시고, 만나서 친해지고, 그리고 그들 이야기를 들어주고, 고민 이야기를 들어주고, 뭐가 힘든지 들어주고, 그러면서 여러분 그분들과 관계를 구축하십시오. 그러면 도와달라고 합니다. 돈 벌고 싶으니까. 자, 이게 여러분의 일단 기본적인 과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한 가지, 근데 이 고객 관계 관리를 여러분 개인적인 능력만 가지고 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에게 뭘 만들어 드릴 거냐면 맛집 정보센터라고 하는 페이지를 만들어 드릴 거예요. 페이스북에 맛집 정보센터라고 하는 페이지를 여러분에게 만들어 드릴 거예요. 이게 마술 같은 겁니다. 나중에 왜 마술 같은 건지는 오늘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이게 정말 마술 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맛집 정보센터의 운영자가 돼서 소위 더 많은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드릴 겁니다. 1차 과업이 이겁니다.
자, 취재 및 기사 작성 그리고 고객 관계 관리 실천을 위해서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인공지능 잘 쓰십시오. 이미 인공지능을 쓰고 계신 분들 프롬프트가 어떤 말인지 이미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어떤 기사를 쓰기 위해서 여러분이 창의적으로 뭔가를 설정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프롬프트를 저희가 제공해 가지고요. 기사를 거의 자동화시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걸 프롬프트라고 하고요. 저희가 심지어 지금 어떤 걸 실험하고 있냐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음식점을 취재해서 음식점 이름, 주소, 그다음에 그 음식점에서 팔고 있는 대표적인 메뉴 몇 개, 그다음에 여러분이 관찰한 그 음식점의 특징 몇 개를 입력하면 그냥 그 음식점을 소개하는 기사가 자동으로 나오게끔 하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지금 실험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험이라고 별거 아니고요. 이거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기사를 쓰는데 여러분 입장에서는 자동으로 기사가 생성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사를 그렇게 쓸 수는 없고 전략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기사들을 저희가 그렇게 만들어서 기사를 자동으로 쓸 수 있는 것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사실 창업경영신문 기사 중에는 이미 그런 기사가 있어요. 인공지능까지 안 써도요. 창업경영신문 기사 중에 프랜차이즈 창업 리포트 같은 경우는 기사가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기사 양도 되게 많은데요. 그거 자동으로 생성되는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기자로 활동할 수 있는 걸 편안하게, 좀 더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는 최대한 도와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자동화도 시키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완전 자동화는 아니겠지만. 그리고 여러분이 보도자료를 확보하시면 기사 쓰기가 쉬워집니다. 여러분 이렇습니다. 어느 기관에서 보도자료가 하나 나왔는데 이게 외식업 관련 보도자료네요. 그러면 어떻게 쓰면 되냐면 그 보도자료를 그대로 AI한테 입력을 시켜줘요. 그냥 파일을 읽게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보도자료를 기사로 바꿔달라고 그냥 한 줄로 주문을 때리면 AI가 그 보도자료를 기가 막힌 기사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기사를 등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도자료는 매우 중요하고요. 보도자료를 어디서 만들어내는지를 여러분이 찾는 게 오히려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프랜차이즈 회사들도 보도자료를 만들 거고 지방정부, 뭐 중앙정부도 당연히 있겠죠. 예를 들면 농림부가 외식업 관련 부서니까 농림부에서 외식업과 관련된 보도자료 나올 수도 있고요. 근데 그런 건 사실은 뭐 여러분이 지역에서까지 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고요. 공기업, 예를 들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전남 나주시를 담당하는 지금 지사장님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그분하고 아마 이 부분을 상의할 겁니다. 여러분 AT센터라고 아시죠? 농식품 유통공사이라고 있잖아요. 그게 원래 양재동에 있었는데 본사가 나주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나주 지사장님은 여기가 네, 보고겠죠. 보도자료의 보고가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사실 AT센터는 한 분이 맡기에는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거든요. 워낙 많은 보도자료가 만들어지니까 워낙 큰 조직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나주 지사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AT센터를 팀으로 커버할 수 있게끔 팀을 구성해 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몇 개씩은 좀 맡아주셔야 됩니다. 아까 프랜차이즈 전문 기자라고 했잖아요. 여러분은 프랜차이즈 전문 기자 역할을 해주시는 게 필요한데 일단 한두 개는 당연한 거고요. 여러분 프랜차이즈에 대해서는 관심을 좀 많이 가지세요. 그래서 뭐 저는 제가 여러분이면 최소한 한 10개 정도 브랜드는 내 담당 브랜드라고 생각하고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시간 별로 안 걸립니다. 여러분 브랜드 하나 관리하는데 하루 10분, 20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여러분이 시간을 투입하면 브랜드 하나 관리하는 건 일도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오늘 거기까지 설명하면 길어지니까 일단은 여러분이 앞으로 프랜차이즈 본사들을 몇 개씩은 좀 맡아주셔야 됩니다. 라는 말을 드리는 겁니다. 뉴스 검색의 중요성. 여러분, 제가 예를 이렇게 들겠습니다. 제가 BHC를 맡았다 치자고요. 내가 BHC를 맡았다. 내가 BHC 담당 기자다. 그러면요, 여러분, 저는 습관적으로 BHC를 검색을 해야 됩니다. 어디서 검색을 해요? 네이버 뉴스에서. 네이버 뉴스에서 BHC를 검색하면요, BHC 관련 뉴스가 피해갈 길이 없어요. 제 레이더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 공감되시죠? 그러면 저희 이런 원칙을 하나 정하겠습니다. 다른 신문보다 기사를 먼저 쓰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냥 하루 늦게 쓰십시오. 여러분,
신문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데는 없을 거예요. 단독은 빨라야 되잖아요. 그죠? 단독은 빨라야 되는데요. 저희는 오히려 슬로우 전략을 펴겠습니다. 조선일보가 오늘 보도했으면 우리는 내일 쓰면 됩니다. 기사. 이해되셨어요? 대신 오늘 조선일보가 쓴 기사보다 조금 더 보완해서 쓰면 됩니다. 그럼 좋은 기사 얼마든지 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 검색이 매우 중요하고요. 여러분이 어떤 브랜드를 맡게 되면 뉴스 검색을 습관처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브랜드에 대해서 여러분보다 더 잘하는 사람은 없다라고 할 정도로 여러분이 그 브랜드에 대한 박사가 될 겁니다. 자, 또 한 가지 접점 포인트. 여러분 항상 제가 이렇게 쉽게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 실제 일을 하다 보면 그 사람들하고 첫 번째 만나는 게 어려워요. 뭐든. 첫 번째 만나는 게 어려워. 영업이 아니어도요. 기자들도 첫 번째 만날 때가 가장 힘들어요. 내가 홍길동이라는 사람을 취재하고 싶은데 홍길동이라는 사람하고 아직 안면을 안 텄잖아요. 그러면 처음 만나는 게 가장 힘들어요. 왜냐하면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피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기자들도 접점 포인트를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전략적인 접점 포인트 몇 개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메뉴 연구소. 여러분, 저희는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냐면 오늘 디테일하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기억하셨다가 나중에 들으십시오. 우리는 음식점 사장님들에게 야, 우리가 메뉴 연구소 하나 만들어 줄게. 음식점 사장님들에게 메뉴 연구소를 만들어주는 기능이 있어요. 외식산업신문에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음식점이 10만 개면 10만 개의 메뉴 연구소도 만들어줄 수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저희는 그거를 시스템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음식점 사장님들을 만날 때마다 야, 메뉴 연구소 하나 해볼래?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접점 포인트입니다. 그럼 저희가 홈페이지까지 만들어줍니다. 그냥 말만 메뉴 연구소가 아니라 홈페이지까지 구축해 줍니다. 저희가. 그 시스템이 이미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음식점 사장님들에게 메뉴 연구소를 한번 해보라고 이럴 때 쓰는 표현이 있죠. 잘 꼬시십시오. 야, 메뉴 연구소 하나 해봐. 근데 여러분, 근데 제가 왜 음식점 사장님한테 메뉴 연구소를 하라고 하는 거냐면 메뉴가 중요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음식점을 하는데 메뉴가 중요하지 않을 수 없죠. 근데 메뉴 연구소를 부설기관으로 가지고 있으면 메뉴 연구를 좀 더 잘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메뉴를 우리 음식점 경쟁력을 위해서 쓰시고요. 메뉴 연구소를 하다 보면 우리가 필요하지 않은 메뉴들도 만들 수 있거든요. 그 메뉴는 파시면 됩니다. 다른 음식점에다가 또는 다른 프랜차이즈에다가 메뉴를 팔면 됩니다. 어떻게 팔죠? 저희가 메뉴를 파는 공간까지 제공할 겁니다. A라는 사람이 만든 메뉴를 B라는 음식점에 팔기 위한 플랫폼도 저희가 제공할 거기 때문에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제공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런 제안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기자라고 하십시오. 기자. 사장님, 김 사장님, 기자 한번 해보실래요? 내가 외식산업신문 지사장이잖아요. 사장님이 원하면 외식산업신문 전문 기자 하게 해드릴게요. 여러분 하면 되죠? 그죠? 기자 하게 해주십시오. 대표 메뉴, 여러분, 대표 메뉴는 기사 쓰기에 정말 좋은 재료입니다. 어떤 음식점의 얼굴, 어떤 음식점의 시그너처 메뉴, 어떤 음식점의 대표 메뉴. 이건 그 자체가 기사입니다. 어떻게 탄생됐고,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매출의 몇 퍼센트를 만들어내고 있고, 고객들이 왜 좋아하는 거며, 어떤 특성이 있고, 이거 그냥 기사입니다. 대표 메뉴에 여러분 관심 가지십시오. 대표 메뉴가 없는 음식점은 경쟁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무조건. 대표 메뉴가 없으면 경쟁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메뉴 개발에 관심 없는 음식점 사장님들 없을 거예요. 그죠? 메뉴 개발에 관심 없는 음식점 사장님이 없을 건데요. 여러분, 우리가 메뉴 개발을 가장 잘 도와줄 수 있다고 얘기하십시오. 우리가 메뉴 개발을 가장 잘 도와줄 수 있다고 얘기하십시오. 이유는 뭐냐면 우리 회사는 메뉴 투데이라고 하는 메뉴 전문 신문까지 보유하고 있다고 얘기하십시오. 메뉴 투데이라고 하는 전문 신문을 가지고 있다고까지 얘기하십시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음식점들한테 메뉴 연구소를 만들어 준다니까요. 여러분 그 메뉴 연구소 다 써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다 메뉴 연구원들이 아닙니까? 그죠? 사장님들이. 그래서 그 인프라를 이용해서 메뉴 개발을 최적화시키겠다.
라고 하는 게 저희의 컨셉입니다. 그래서 메뉴 개발을 도와줄 수 있는, 가장 잘 도와줄 수 있는 회사라고 자랑하십시오. 실제로 제가 어떤 음식점에서 메뉴를 만들어서 그 메뉴가 의미 있게끔 매출을 만들어내는 단계까지 프로세스를 가장 잘 설계하는 사람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장 흔하게 쓸 수 있는 거 있죠? 맛집이라고 인정받을 만한 곳은 맛집이라고 기사 써주십시오. 맛집이 아닌데 맛집이라고 써주시면 안 되고요. 맛집도 아닌데 맛집이라고 써주시면 안 되는데, 여러분이 보기에 이 정도면 맛집인 것 같아. 그러면 맛집이라고 기사 써주십시오. 근데 이거는 외식산업신문에는 못 실어드릴 수도 있고요. 이런 기사는 저희가 지역신문에 실어드리겠습니다. 지역신문에 실어줄 수 있거든요. 전북 지역은 전북창업신문에 실어드릴 거고, 부산 지역은 부산창업신문에 실어드릴 거고, 충남 지역은 충남창업신문에 실어드릴 테니까 그런 맛집들은 맛집이라고 기사 써주십시오. 되셨습니까? 이 정도 되면 접점 포인트로서 충분히 좋은 재료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공 전략 제시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쓰여 있는 것만 실천해도 됩니다. 일단 도와주십시오. 누구를요? 음식점 사장님들을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여러분, 가벼운 도움은 요청하십시오. 취재할 사람이 필요한데 취재할 사람 좀 소개해 주세요. 어떤 기사가 도움이 되는지 그런 것 좀 알려주세요. 사장님 좋은 기사, 혹시 다른 신문에서라도 좋은 기사 읽으시면 나한테 토스 좀 해주세요. 소소한 거는 자꾸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도움은 주고받아야 되거든요. 이해되셨습니까? 거창한 거, 광고 들어주세요. 컨설팅 맡겨주세요.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소소한 거 도움 요청하십시오. 그리고 무료 교육 자꾸 추천해 주십시오. 우리 무료 교육 되게 많이 하거든요. 무료 교육 추천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꾸 질문해 주세요. 사장님, 이건 뭐예요? 이건 왜 만들었어요? 왜 이건 이렇게 돼 있죠? 왜 이런 방법을 쓰시죠? 왜 전단지는 이렇게 만드셨죠? 왜 이런 포스터를 만드셨죠? 자꾸 물어보십시오. 그게 여러분에게 공부이고 그게 그분들과 친해지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항상 넥스트를 생각하십시오. 제가 오늘 김보민 대표님하고 만났으면 내가 다음에 김보민 대표님 만나서 뭘 하면 좋겠다를 생각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영원히 머릿속에서 지워서는 안 되는 단어가 소통입니다. 소통. 그분들하고 소통을 단절하지 마십시오. 소통이 단절되는 순간 끝나는 겁니다. 소통을 단절하지 마십시오. 그거 잊지 않으시면 여러분 외식산업신문 지사장 하는데 전혀 문제 없습니다. 자, 시간이 한 10분 남았는데요. 10분도 안 남았네요. 제가 무조건 9시 반에 끝낸다고 했으니까 제가 진도를 빼겠습니다. F&B 메타캠퍼스 이미 여러분에게 사이트를 보여드린 분들도 있고요. 사이트 못 봤어도 이건 뭐 도메인 치면 나오는 거니까 제가 오늘은 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외식산업신문에서는 F&B 메타캠퍼스라고 하는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이미 만들어 두었습니다. 외식업 전문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이미 만들어 뒀고요. 당연히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외식업 종사자들을 위한 교육을 진행할 건데 사실 교육 상품을 팔기 위해서만 만든 게 아니고요. 외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강사로도 활동하고 교육 과정도 만들고 거기서 특강도 하고 거기서 세미나도 하고 그야말로 외식업 종사자들의 소통의 광장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F&B 메타 캠퍼스를 만든 겁니다. 이미 시스템 구축이 됐고요. 외식산업신문 홈페이지하고 F&B 메타 캠퍼스 홈페이지가 연동되면서 여러분들 앞으로 우리는 온라인 교육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교육을 할 수 있어도 너무 좋겠고 여러분 주변에서 강의 잘할 만한 사람들이 있으면 자꾸 얘기해 주십시오. 야, 외식산업신문에서 강의 좀 해라. 이해되셨습니까? 외식산업신문에서 강의 좀 해라. 그 강의를 거창한 강의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특강을 할 수도 있고 세미나를 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50년 전통의 설렁탕 전문점 사장님의 성공 스토리를 4시간 동안 특강을 듣겠다. 3시간 동안 특강을 듣겠다. 2시간 동안 특강 이런 것도 F&B 메타캠퍼스에 얼마든지 만들어 넣을 수 있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야말로 활동하는 데 있어서 F&B 메타캠퍼스를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교육의 중요성을 제가 한 줄로 설명하겠습니다. 교육은 수익 모델이기도 하고요. 교육은 마케팅 도구이기도 하고요.
교육은 여러분들을 유명하게 만드는 용도로도 쓰일 거고요. 교육 플랫폼을 가지고 있으면 전문가들하고 친해지기가 쉽습니다. 교수님 강의 좀 해주십시오. 대표님 강의 한번 해주실랍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어떤 전문가들에게 강의를 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만으로도 그분들하고 친해질 수 있는 좋은 재료가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서 F&B 메타 캠퍼스를 제대로 활용해 주십시오. 프랜차이즈 위험지수. 여러분, 저희 회사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창업경영신문은 대한민국 프랜차이즈 랭킹을 1년에 한 번씩 발표하고 있고요. 대한민국 100대 프랜차이즈를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발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15년 됐습니다. 대한민국 프랜차이즈 랭킹은 유일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번에 새로운 지표를 하나 만듭니다. 뭐냐면 프랜차이즈 위험지수입니다. 가맹본부들 중에 위험지수를 숫자화로 해서 더 위험한 회사와 덜 위험한 회사를 구별할 수 있는 위험지수를 설계 끝났고요. 이제 개발실에서 프로그램만 돌리면 만듭니다. 이거 한 달도 안 걸립니다. 자, 프랜차이즈 위험지수가 만들어지면 여러분에게는 매우 유용한 기사 쓸 때도 도움이 될 거고요. 가맹본부와 예를 들면 소통하는 데도 도움이 될 거고요. 창업자들에게 이 브랜드가 위험하다라는 거를 계량 지표를 가지고 위험하다라는 걸 설명해 줄 때도 도움이 될 거고요. 프랜차이즈 위험 리포트 같은 경우는 거의 자동으로 생성될 겁니다. 여러분에게 엄청난 무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 위험 지수는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오늘 그냥 한 파트를 써놓은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장은 여러분이 할 일은 없습니다. 이건 나중에 개발이 되면 여러분에게 다시 안내를 하겠습니다. 자, 마무리해야 됩니다. 5분 남았습니다. 여러분이 당분간 집중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수익 모델 몇 가지 제시하고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지사장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돈 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돈 버는 걸 수익 모델은 정말 많은데요. 한꺼번에 여러분이 그걸 건드리려고 하면 너무 힘들 거니까 일단은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 정도에만 관심을 가지시고요. 차차 확대를 하십시오. 자, 첫 번째 외식 프랜차이즈. 여러분 외식 프랜차이즈는 여러분 처음부터 관심 가지셔야 됩니다. 외식 프랜차이즈 아까 상생회원, 시스템 구축, 교육, 종합 컨설팅 모든 영역의 수익 모델이 열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맹점 개설, 대행까지 다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외식 프랜차이즈는 처음부터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수익 모델입니다. 두 번째, 성과 공유형 매출 혁신 컨설팅이라고 써놨습니다. 성과 공유형, 그야말로 성과를 공유하는 매출 혁신 컨설팅. 이게 뭐냐면 우리가 컨설팅을 해줄 건데 매출이 올라가면 돈을 받을 거고 매출이 올라가지 않으면 돈 안 받겠어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여러분 누구한테 제안하실 수 있겠죠? 매출 올라가면 돈 받을 거고 매출 안 올라가면 안 받을 거야. 근데 이 컨설팅을 우리하고 하면 바로 교육은 받게 해줄 거고 매출이 올라가지 않으면 교육비는 그냥 공짜가 되는 겁니다. 어떤 교육이요? 지금 여러분 듣고 있는 외식 경영 전문가 양성 과정. 이해되셨습니까? 30시간짜리 교육을 공짜로 듣게 해준다. 이 계약을 우리하고 하면, 근데 계약이 위험할 게 없어요. 매출이 안 올라가면 돈 안 내도 되는 거니까. 자, 여러분, 이거 그야말로 전략 상품이고요. 어떤 분들은 매출이 안 올라가면 어떻게 합니까? 걱정하시는데요. 매출이 올라가지 않을 음식점 같으면 처음부터 안 맞습니다. 그래서 진단부터 시작합니다. 저희가 진단해서 매출 안 올라갈 것 같으면 컨설팅 안 맞습니다. 그리고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하면 바로 교육은 그때부터 공짜로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컨설팅에 착수합니다. 매출 관리를 시작하는 겁니다. 매출이 올라갔을 때만 돈을 받을 겁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 그냥 전략적으로 활용하십시오. 이 정도 컨설팅이면 우리나라에서 이런 컨설팅 할 수 있는 회사 몇 개 없습니다. 몇 개 없는 게 아니라 없습니다. 그냥. 그래서 성과 공유형 매출 혁신 컨설팅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주십시오. 그 외에 표적 광고, 사실 광고 상품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거는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근데 전략적으로는 쓸 수 있어요. 정말로 가장 합리적인 광고거든요. 음식점 사장님을 위한 가장 합리적인 광고인데 오늘 이거 설명하려면 길어지니까 이건 다음 기회에 미루겠습니다. 돈도 싸고요. 한 10만 원만 가지고도 그 광고를 할 수가 있고요.
마케팅, 이건 화면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외식 마케팅 안심 케어 서비스라고 해서 플레이스를 우리한테 맡겨주십시오. 플레이스하고 블로그를 우리한테 맡겨주십시오. 플레이스하고 블로그하고 SNS까지 우리한테 맡겨주십시오. 그에 따라서 플레이스만 맡겨주면 월 6만 원, 플레이스하고 블로그까지 맡기면 월 16만 원, 플레이스 블로그 SNS까지 맡기면 월 26만 원, 이런 상품을 앞으로 여러분들이 팔기도 하고 여러분이 할 수 있으면 직접 참여도 하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플레이스를 직접 관리할 수 있으면 플레이스를 이 상품을 팔기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플레이스를 관리도 할 수 있고, 나는 플레이스 관리하는 것까지는 시간이 별로 효율적이지 못한 것 같아. 그러면 플레이스 관리는요, 플레이스 전문가들에게 맡기고 여러분은 그냥 이런 상품으로 음식점들이 플레이스를 관리 못해서 돈을 못 벌었다는 소리는 안 듣게 해주시면 됩니다. 외식 마케팅입니다. 자, 그 다음에 메뉴 연구소. 아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우리는 모든 음식점에 메뉴 연구소를 만들어줄 수 있다. 모든 음식점 사장님들이 원하면 외식산업신문 기자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스마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 저희는 고객 DB를 모아주는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어떤 음식점에서 내방 고객 DB를 단기간에 몇천 개 확보하고 싶다. 저희는 그걸 도와줄 수 있는 솔루션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당장 음식점을 도와줄 수 있는 포인트를 찾으시면 됩니다. 특집호. 여러분, 사실 외식산업신문은 종이신문이 아니라고 그랬죠. 외식산업신문은 인터넷 신문인데 저희가 필요할 때는 종이신문을 찍어서 배포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릴 겁니다. 어떻게 만들 거냐면 이렇게 만들 겁니다. 네, 그냥 이 신문에서 창업경영신문 이름이 외식산업신문 이름으로 바뀐다고 보시면 돼요. 내용이 외식업으로 바뀌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종이신문도 필요할 때는 쓸 수 있게끔 저희가 지원을 할 겁니다. 그리고 컨설팅이 우리 수익 모델이라고 하는 거 당연히. 근데 컨설팅은 아까 뭐 매출혁신 컨설팅도 있지만 창업 컨설팅, 위기 탈출 컨설팅, 메뉴 개발 컨설팅 모든 영역이 다 열려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공동구매는 네, 지금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공동구매가 뭔지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니까. 여기까지거든요. 제가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고 9시 30분이니까 이제 끝마치면 되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만 더 보여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이거는 보여만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외식산업신문 지사장의 확정된 수익 모델이라고 되어 있죠. 이 수익 모델이 1번부터 2번, 3번, 4번, 5번 해가지고요. 두 번째 페이지, 세 번째 페이지, 네 번째 페이지, 23번까지, 물론 23번은 그냥 기타 사항이니까 22번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제발 수익 모델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시간을 낼 수 있으면 수익 모델은 얼마든지 여러분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외식산업신문 지사장으로서 역할을 재밌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즐기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다는 거, 우리 외식산업을 변화시키는데 내가 일조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외식산업신문 지사장으로 활동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